공부처에 인연을 맺고 올해 뭐 나름의 그 공부라는 걸 하려고 애써서 이렇게 떠나지 않고 뭐 살아오신 분의 공통점은 공부에 대한 되게 마음이 커요. 그거는 상당히 되게 공부에 대한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해온 공부에 비해서 그런 공부에 대한 열정은 되게 큰데,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유형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자기가 해온 공부가 마치 자기의 어떤 타이틀 같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 분은 그것이 다 틀렸어, 내가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니었어 라고 그 지나온 공부를 다 내려놓아서 그 어떤 새로운 진짜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공부가 이렇게 방황 안 하고 일단은 공부에 대한 열망은 있기 때문에 가는데, 아직도 지나온 공부에 대해서 내가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고 내가 이룬 어떤 것이 옳다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이 공부가 진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워지는 공부지 쌓아가는 공부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나온 시간이 뭐 1년이든 10년이든 그거는 뭐 이 공부에 의미는 없어요. 대신에 그게 그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세상 살아오다가 이 공부길에 들어서든 어쨌든 간에 그 삶에 대한 한계, 내가 내 나름대로 애쓰고 살아왔던 것이 크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그 어떤 자기 반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랫동안 내가 20년, 30년 공부했지 그건 아니었어 라는 그 반성, 요게 두 가지의 그 마음이 있으면 이 공부는 어렵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에 대해서 아무 인연을 안 맺어오고 이제 다 시작한 사람이든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든 그 지나온 그건 다 아니었어, 그거는 다 어떤 거꾸로 한 공부였어 라는 걸 크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는 진짜 그런 식으로는 아니야 라는 그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면 이 공부는 이게 오래 이렇게 힘들게 하지를 않는다,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자랑 삼을 만한 공부가 있으면 이 공부 못합니다. 그 10년, 20년 쌓아온 것들이 그게 나한테는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다 틀렸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공부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놓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해온 것이 더 나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성공도 마찬가지고 공부의 어떤 성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얻은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아상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얻은 게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게 있고 내가 얻은 게 있기 때문에 되게 우리 게임에서 보면은 에너지가 더 충전된 상태예요. 자기라는 그것의 에너지가. 그래서 크게 실패한 사람은 비워질 준비가 돼 있는 거고, 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지나온 거 어떤 식으로 조작해서 해와서 이뤘다, 어떤 그런 공부를 했다, 그거 다 틀렸어요. 그건 조작이었어요. 이거는 통제력이 되게 강화된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강화된 거고, 그거는 이 공부하고 맞지 않고, 우리가 공부 중에 뭔가 받아들여라, 모든 것이 다 하나고 조건 없게 하나다, 그거 멈추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하는 것이 그 과정에는 이제 자기가 깨쳐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열리면은 그게 뭐 큰 공부에 그 걸림이 없겠지만, 저 법문에서 받아들여라, 이거 다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방향성이거든요. 이게 자기 공부의 방향성. 근데 말만 들어서 자기 거 되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 그 들은 말이 자기의 어떤 잘못된 행과 딱 부딪혔을 때 깨달아져야지,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거꾸로 하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아지면서 팍 힘을 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공부의 전환인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조작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거, 나의 실수를 깨닫는 게 진전인 거예요. 깨달으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깨달음이라고 하잖아요. 깨달음의 연속인 거예요. 뭐에 대한 깨달음? 잘못된 시선으로 행해왔던 못된 습관에서 그게 이 공부와 어긋나는 행을 해왔구나 하는 그 깨달음. 그 깨어나고 계속 깨어나야 돼. 잘못된 추구와 뭐가 따로 있다라는 그 마음과 자기를 강화시키는 그
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깨달음. 계속 그래서 깨지는 과정입니다. 깨어난다는 건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잡고 있던 그런 틀에서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가 이렇게 이게 간다면 이 공부는 제대로 해나가는 거고, 돌아보지 마세요. 그 지난 시간에 뭐 어떤 대단한 분 밑에서 지도를 받았든 어쨌든 간에 분명히 나 스스로 한계를 느꼈잖아요. 그죠? 아직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직 그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돌아볼 이유가 없는 거네요. 이제 떡볶같이 공부 시작한 사람이 그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잊고 이제야 새로운 눈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통제해왔다는 건 거의 대부분 우리가 통제하는 건 뭐냐면 나쁜 경계를 피하고 좋게 만드는 그 통제거든요. 그거 자꾸 반복하면서 시간 낭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법이라면 통제하겠습니까? 그게 이거라면? 그게 진실이라면 우리가 이 진실을 버리겠습니까? 버릴 수도 없어요. 잠깐 외면하니까 끈인데 또 나타나요. 왜 나타날까?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나를 좀 알아봐줘. 왜 나를 외면해? 응? 왜 알아볼 때까지 나타나지 않을까요? 좀 알아봐 봐달라고. 제대로 보라고. 이 곱이 넘어가는 게 저는 좀 한 사람이 공부 과정에 가장 힘든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우리 이 조작하면서 살았고. 이 조작하는 걸 멈추기가 공부에서 저는 가장 어려운 곱이라고 봅니다. 요 곱이만 넘어가면 공부는 아주 자연스럽게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역경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느냐, 역경계가 이것임을 뚜렷하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게 어떤 자기 공부의 성취의 어떤 결정적인 면이라고 보거든요. 마음에 그런 데서 완전 자기를 거기에 내맡길 수가 있느냐. 왜 그게 이거니까. 그러면 내 그릇을 깨려고 안 해도요. 이미 내가 좁은 이유는 그 한계 지음 때문에 좁은 거거든. 이미 왜냐면 자기라는 어떤 한계가 깨져버려요. 왜냐면 나의 이롭고 나의 이롭지 않은 거거든요. 똑같아지면 나라는 게 되게 무력하게 되고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로 조복시키려고 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의지하고 있고 붙잡고 있고 내가 기생하고 있던 그걸 치워버리면 돼.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끊어져 버리면 되거든요. 법상도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되게 강화시키는 요인인 거예요.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의미 부여하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다 의지하는 것들이죠. 왜냐면 만약에 15년, 20년 동안 행해왔던 공부를 빼앗아 버리면 죽을 것 같지 않을까요? 처음에 수행법을 이렇게 조작으로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안 하려고 할 때 되게 많이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렵죠. 평생 거길 의지해서 살았는데 자기가 죽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이게 딱 끝나는 거네.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거구나. 근데 그게 나를 구속했다는 거를 나중에 넘어가서 생각을 붙잡고 있었을까. 넘어가 봐야지 그게 보여요. 그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가 대상화하고 의미 부여하는, 의지하는 그런 거는 일종의 내가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를 강화시키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상도 마찬가지고 심리적으로 그걸 붙잡고 있는 거는 이게 의존 관계인 거예요. 의존 관계. 그러니까 그거 다 놓아버려야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 공부는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나를 자꾸 벗겨가는 과정이다. 내가 의지했던 거를 벗겨가는 과정이다. 이거죠. 무슨 말이니? 네, 알아들으셨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자꾸 어떤 해체되는 느낌이 들어요. 계속 자기라는 게
자기가 가공했던 체계가 계속 깨져 나가는, 부서져 나가는 단 심리적인 느낌이 드는데 두렵죠. 한 번도 그렇게 안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도 우리의 길은 그거다. 그렇게 하시니까